안녕하세요. 프리뷰엔 팀장입니다. 1월 7일 토요일 오후 경기 국내 경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리뷰엔 국내 경기가 상당히 적중률이 괜찮죠.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현재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국내 경기만큼은 주력 경기가 틀린 경기가 없었습니다. VIP 경기 중에서 어제도 추천 단펄, 추천 조합, 1월 5일도 추천 단펄, 추천 조합 모두 적중하였고, 이러한 어떤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원주 DB와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가 이게 참 보면은 창원 LG 고양 캐롯 정도를 빼놓고는 다 이게 분석이 정말 쉽게 된 경기였는데, 이런 경기가 더 무섭더라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모비스가 직전 캐롯과의 경기에서 패했어요. 1, 2쿼터에서 너무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었는데 3, 4쿼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게 모비스가 잘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캐롯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비스에서는 서명진과 아바리엔토스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바리엔토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무리한 슛, 그 다음에 서명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량의 한계가 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우석은 최근 많이 부진합니다. 그나마 이제 프림도 약간 좀 신경질적인 그런 플레이가 최근 많아지고 있고, 함지훈도 직전 경기에서 좀 아쉬운 활약. 그나마 장재석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오늘 DB를 만납니다. 다행히 오늘 DB를 만납니다. DB는 지금 두 경기는 없는 상황이고, 에르난데스 부진하고, 알바노도 직전 경기 못 나왔고, 지금 DB가 믿을 구석은 김종규와 정창영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종규와 정창현 아니면 강상재, 정창현 KCC죠. 김종규와 강상재만을 지금 믿어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가 폼이 안 좋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고, 알바노 두경민의 어떠한 부재, 알바노가 오늘 경기 나올지 안 나올지 혹시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 이 경기는 오늘 DB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강상재와 김종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비스의 함지훈과 장재석이 있기 때문에 DB가 이 싸움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모비스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압도하지 않는 이상 오늘 DB가 경기를 풀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5경기 74점 득점하고 있고, 실점은 88점입니다. 실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3점 슛감도 너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 페인트존에서의 실점도 많아지고 있는 모습. 모비스가 당연히 지금 서명진과 아바리엔투스가 폼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프림이랑 또 누가 있을까요? 장재석? 프림이랑 장재석 둘 가지고도 충분히 차곡차곡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비스의 승리, 마이너스 핸드캡, 그 다음에 DB의 실점이 좀 많다라는 게 걱정이 되지만, 모비스의 득점력도 썩 뛰어나지 않은 상황, 3점도 터지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언더사이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G와 캐롯입니다. 이 경기도 의외로 쉽게 분석이 됐어요. 왜냐하면 31일부터 7일까지 31일, 1, 2, 3, 4, 5, 6, 7, 8일이죠. 8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늘 경기까지 8일 동안 5경기입니다.
이 정도의 스케줄이라면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살인적인 스케줄. 예. 그리고 캐럿은 다음 경기에 또 가스공사랑 경기하고 열흘 쉬어요. 예. 힘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롯이 직전 경기 모비스전에 승리했지만 1, 2쿼터 때의 폼이랑 3, 4쿼터 때의 폼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 캐롯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캐롯의 장점은 외곽 3점인데 지금 최근 5경기 외곽 32%입니다. LG가 33%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3점을 많이 맞고 있어요. 예. 그리고 로슨이 상당히 지친 모습이고요. 지칠 수밖에 없죠. 예, 사이먼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 용병은 뭐 썩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전성현이 3점 슛을 뭐 최근 펑펑 터트려 주느냐, 뭐 나름 제 몫은 충분히 하고 있죠. 하지만 LG의 이재도와 이관이 어떤 백코트의 수비가 전성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캐롯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정 캐롯의 어떤 3점 득점력은 믿지 못합니다. 전 이거 LG 사이드를 봅니다. LG의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캐롯의 득점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수비로 풀어갈 LG의 수비력을 생각한다면 언더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와 삼성과의 경기 이 경기도 요새 최근 삼성 지금 6연패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지금 농구하고 있는 애는 이정현과 그 다음에 이원석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지금 거의 농구를 하는 건지 그냥 뭐 뛰어다니는 건지 너무 처참한 수준입니다. 예, 이정현, 이원석을 빼고는 지금 너무 답답한 수준이에요. 예. 데릭슨이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 돌아온 소식은 없고, 그 다음에 테리도 폼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예, 테리도요. 예. 뭐 지칠 법도 하죠. 뭐 지금 알레찌가 뭐 나름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테리의 출장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쳐가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 6연패, 그 다음에 득점력 보면 68점, 67점 직전 2경기에서요. 물론 SK와 LG가 수비가 좋다라는 건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뭐 KT와의 경기에서도 78점, 여기 또 64점, 79점, 뭐 80점대가 없어요. 예. 80점대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봤을 때 가스공사의 수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 80점 못 넘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스공사가 요 구간에서 좀 힘들었다. 뭐 핑계를 대자면 스케줄로 인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캐롯전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캐롯이 더 힘들거든요. 예, 캐롯이 더 힘들어요. 스케줄이. 아까 보셨죠? 캐롯 스케줄. 예.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가스공사 같은 저희 그래서 가스공사 이거 핸디캡승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예. 저희가 핸디캡승을 드렸던 이유이고, 가스공사가 일주일 정도 푹 쉬고 돌아옵니다. 이 가스공사도 이대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기가 많아요. 근데 이대성이 체력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할로웨이 또한 직전 경기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할로웨이 또한 어떤 체력적인 문제 보여주었고, 은도에는 빠이빠이, 은도에 아웃되었습니다. 예, 은도에 아웃되면서 오늘 새로운 용병이 뜁니다. 스캇이 뛰는데 직전 2020, 2021 시즌인가요? 예, 맞죠? 예. 전자랜드 소속으로 15경기 평균 10.3득점,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17분 정도 뛰던 선수였습니다. 나름 준수한 그런 폼을 보여주었던 선수. 아실 거예요. 예, 스캇. 예. 그런 상황인데, 정혁훈이 오늘 못 나옵니다. 예, 이게 좀 뭐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삼성에 이원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원석이 수비가 안다면 가스공사가 뭐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가스공사 이대원이 있고, 이대원이 뭐 완전히 봉쇄는 못하더라도 절반만 이원석을 봉쇄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가스공사가 무난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가져가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의 경기력을 보면 언더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승, 그 다음에 핸디캡 승리 예상을 합니다. 오늘 찝찝해요. 타정배예요. 예. 근데 이걸 DB 핸디캡승을 보겠어요. 이거 캐롯 핸디캡승을 보겠어요. 삼성 핸디캡승을 보겠어요.
불안합니다. 예, 물론 근데 뭐 저희가 뭐 일단은 뭐 감이나 촉이 아니라 일단 뭐 데이터와 현재 경기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항공 캐피탈 항공이 OK한테 직전 백투백 1차전에서 패배했는데 백투백 2차전에서는 예, 정지석이 완전히 폼을 찾으면서 승리했죠. 1차전의 패배의 원인이 뭐였냐면 리시브가 안 됐어요. 예, 레오의 서브 리시브를 전혀 해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레오의 폼이 워낙 좋았고 하지만 2차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항공의 리시브가 워낙 잘 됐고 그 다음에 항공의 서브를 OK가 리시브하기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승리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한항공이 최근 일주일 동안 오늘 경기까지 해서 3경기 치릅니다. 3경기 치르고 그 다음에 2경기가 OK와의 1승 1패 예, 상당히 타이트했던 경기였죠. 어떤 체력적인 문제를 분명히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직전 2차전에서도 곽승석의 리시브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대한항공도 뭐 어쩔 수 없이 리시브가 흔들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뭐 한 선수가 돌아오면서 예, 안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대한항공 3번 만나서 모두 졌고요. 그 다음에 총 가져온 세트가 단 한 세트입니다.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만 만나면 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오레올과 허스봉이 대한항공만 만나면 공격 성공률이 떨어져요. 예. 뭐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같아요. 예, 어떤 자신감이 좀 결여된 그런 어떤 플레이로 인해서 좀 힘들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경기만큼은 현대캐피탈이 오늘 일주일 동안 푹 쉬고 나왔고 대한항공이 일주일 동안 3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리시브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현대캐피탈도 오늘 경기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만큼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현대캐피탈이 의외로 대한항공에게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건 언어보도 좀 어렵고 오히려 그냥 현대캐피탈 플러스 핸디캡 승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한테 4연패를 당할 수도 있겠죠.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현대건설과 대한항공이 스케줄상으로 똑같아요. 예, 페퍼와 현대캐피탈이 스케줄상으로 똑같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일주일 동안 3경기, 페퍼도 일주일의 휴식을 갖고 오늘 경기 하게 되는데 자, 현대건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직전 경기 IBK와의 경기에서 2경기 모두 IBK한테 3대0 셧아웃을 승리하였는데 현대건설이 잘했다기보다는 IBK가 너무 무너지는 경기였어요. 표승주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을 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표승주의 리시브도 흔들리면서 현대건설이 너무 쉽게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예. 하지만 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도 맞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현대건설의 폼을 보면은 황현주의 공격이 득점은 꼬박꼬박 뭐 해주고는 있지만 황현주의 공격이 블로커들에게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직전 경기에서 좋았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예림의 리시브가 나름 뭐 준수했다고는 하지만 종종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예. 반면 페퍼 같은 경우는 도공전에서 1승을 하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을 가져왔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지영이 영입이 되면서 리시브 라인은 물론이고 디그도 좋아지면서 세컨 찬스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즉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니아리드의 폼이 이제는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한비가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며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현대건설전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승패는 현대건설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승패는 현대건설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페퍼가 한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페퍼가 오늘 경기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세트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현주의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페퍼의 어떤 안정적인 오지영으로 인한 안정적인 리시브, 니아리드의 공격력이라면은 한 세트 정도는 페퍼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그 다음에 페퍼의 플러스 핸디캡 승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빨간 딱지 글들은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지금 뭐 VIP 픽을 뽑는 것들, 이 VIP 픽들 다 이 빨간 딱지 안에서 픽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가입도 많은 가입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 앤 팀장이었습니다.